안녕하세요. 일관되는 썩 직관영어 상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새롭게 개강하게 되는 TS0라는 강의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0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제가 직접 묻고 답하겠습니다. TS0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TS0라는 게 뭐냐? 한 문장으로 설명해야 돼요. 일단 이름은 탑라인 신텍스 넘버 0입니다. TS0라는 강의는 TS1을 듣기에 실력에 좀 어려움이 있는 또는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마련한 구문 강좌입니다. 기초 구문 강좌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다루는 영역은 TS1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TS1을 위한 강의지만 TS1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TS1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 스키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다 이 강의에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강의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냐면, 얕고 넓게. 그러니까 얕고 넓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 파다 보면 넓게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기잖아요.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량의 제한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폭넓게 달아보자. 영어의 전반을 한번 다 달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얕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얕게 넓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영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어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들이 뭐가 있는지를 가능한 빠른 시간에 여러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보다도 훨씬 더 넓게 하고 얕게 가는 거예요. TS0의 목차가 궁금합니다. 목차 궁금하시겠죠? 아까 선생님이 얇고 넓다고 했으니까. 일단 7개의 부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들어가며라고 하는 것도 좀 내용이 있어요. 들어가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영어를 공부할 때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문법이란 게 왜 필요하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다 집어넣어 놨고요. 1부부터 7부까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초 개념을 쌓는 부분인데 1부에선 단어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이 교재는 원어민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규칙이라는 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는 영어 화자들의 머릿속에는 규칙이 다 들어있고 그 규칙을 우리 걸로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영어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시작되는 규칙에 대해 설명을 1부에서 할 겁니다. 1부 몇 단어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구, 문장 성분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절, 이것들을 이루어지는 규칙이 또 있거든요. 그 규칙들을 공식과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2부에서 배웠던 구와 절들이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세 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3부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부에서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 즉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4부하고 3부랑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덩어리들의 특성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되는 것들이 정해지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문장 성분을 배웠으면 이제 문장이 이루어지는 규칙,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가? 문장 성분이 배열돼서 이루어지는 게 문장이니까 그 배열의 규칙을 배우는 것이 5부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을 5부에서 다루는데 다른 강의들, 기초적인 그런 구문 강의들에 비해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은 좀 최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문장의 5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5형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1800년대 중엽에 나온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어서 지금 5형식을 거의 다 배워왔을 거고요.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내에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7차 교육과정이에요. 7차 교육과정 내에서는 문장의 형식이 5형식이 아니에요. 7형식이 기본 체계입니다. 그리고 7형식이라는 게 기본 체계이고 선생님도 대학교에서 배웠던 게 7형식 체계고요. 지금 영어학 책을 보면 대부분 주류되는 큰 책들 보면 7형식 체계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7형식 체계는 5형식 체계보다도 훨씬 더 문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고 빠짐없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도 않고요. 문장 성분을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면 문장의 이해도가
5형식 체계를 배울 때보다 그냥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7형식이니까 두 개가 더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한 50% 이상의 정확성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다음에 6부에서는 그 밖에 알아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부까지는 가장 표준적인 구조를 배우는 것이고 6부에서는 뭐 어순이 바뀐다라든지 어순이 바뀌는 거 아니면 도치가 일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변칙적인 내용도 6부에서 다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부에서 미묘한 의미 차이, 뭐 가정법, 수동태 뭐 이런 내용까지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되게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이게 총 7부로 다 구성이 되지만 단원은 48단원입니다. 앞에 들어가면 4단원을 빼게 되면 44단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4개의 주제를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44개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말 폭이 넓다. 영어의 전반을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SO의 수강 대상 이거 많이 궁금하시죠? 그죠? 수강 대상이 궁금합니다. 일단 고3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3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아시겠어요? 모의고사 기준이고 여러분이 이런 거 얘기하면 내신 기준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학교마다 다르니까 고3 기준이고 고3에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TS0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TS0를 들어야 나중에 TS1을 들을 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개념 체계도 잘 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숲을 보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TS1이 나무를 하나하나 살핀다고 하면 얘는 숲을 조망하는 그런 그 강의이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3은 4등급 이하고 고2나 고1들 있잖아요. 이는 3.5등급 이하. 3.5등급 이하. 3.5등급이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90점부터가 1등급이고 80점부터가 2등급이고 70점부터가 3등급이잖아요. 그죠? 70점부터가 3등급이니까 3.5등급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3등급하고 4등급 중간 정도 되면 중간이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알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학생들이 들으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3등급하고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TS1을 이해하고 싶은데 제가 문법 용어 같은 게 약해요. 영어는 조금 하거든요. 영어는 2등급 정도 나오는데 문법 용어가 약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것부터 들어가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쉽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강의가 원래 엄청나게 컴팩트하거든요. 엄청나게 컴팩트해요. 44개의 강의를 하겠지만 44강을 하지만 컴팩트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짧아서야.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확 듣고 알겠어? 그러니까 하루에 막 3-4강씩 확 들어버리면 금세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버려서 개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좀 하시고 그죠? 개념 용어에 대해서 좀 친숙함을 가지시고 TS1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1을 들어가기에 있어서 애매한 분들은 이 강의 듣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알러지 비슷한 거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문법 용어를.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 문법 용어 같은 거 설명 잘 안 하시는데 문법 용어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개념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주사기 딱 넣어가지고 막 뭐 뇌촉수를 빼가지고 여러분 집어넣으면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언어라는 공통적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규칙, 문법적 규칙이라는 거, 구문적 규칙이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만 같아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용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을, 그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어예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알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규칙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법 용어로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법 용어 몇 개 되지도 않아. 알겠어? 그거 안 한, 단어 몇 개 외우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몇 개 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나중에 훨씬 더 또렷하고 정확한 영어의 이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법 용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 강의 들으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TS0의 강의 수 및 러닝 타임이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 7부 44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원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단원도 내용이 적은 게 있고 내용이 많은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이 적은 건 한 10분, 내용이 많은 건 한 20분 요 정도로 끊으려고 합니다. 러닝 타임을. 그래서 대략 11시간으로 이 강의를 완강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TS0라는 그 강의의 교재 제목이 TS0가 아니야. 교재 제목이 480분의 영어 직관 이식 수술이에요. 이식 수술. 책 표지도 아마 지금 이식 수술 느낌 나는 그런 표지가 나올 겁니다. 480분의 영어 직관 이식 수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80분. 480분 6, 8에 48이니까 그죠? 8시간이죠. 맞나요? 6, 8에 48. 8시간? 맞죠? 지금 잠깐 선생님이 바보 된 느낌이었는데 8시간 맞을 겁니다. 그죠? 60분씩. 그럼 8시간 만에 영어 직관을 이식해서 수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고 왜 TS0가 아니냐면 얘는 인강용 교재가 사실 아니에요. 혼자서 공부하는 책입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책. 그러니까 이 책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면 스스로도 원리를 터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시겠어요? 좀 그렇다고 무진장 친절한 책은 아닌데 혼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중고생부터 성인 일반까지 그냥 서점을 통해서 구매해서 읽을 수 있게 시중 출판되는 교재일 거예요. 그래서 시중 출판용으로 만든 교재고 제가 이제 이걸 해드리는 것은 책에 있는 게 설명이 그닥 그렇게 완전 친절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책에 없는 내용까지도 필요한 게 있으면 붙여드릴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책 제목은 TS0가 아니라 뭐다? 480분의 영어 직관 이식 수술이다. 그러니까 영어의 직관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 원어민 화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규칙들이거든. 그거를 이 8시간 만에 이식해서 드리겠다 이런 책인 거예요. 한 번 읽는데 드는 시간이 8시간도 안 될 것 같아 이 책은. 알겠어? 한 3번 읽으면 한 8시간 될 것 같아요. 짧으니까. 짧아요. 근데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한 8시간 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선생님이 480분이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절대로 수업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시고 필기한 거랑 책만 가지고 책만 계속 읽어도 돼. 그러니까 편하게 읽어. 막 읽어. 읽다 보면 여러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절로 규칙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어요? 그 규칙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 뭐 기초 구문 교재니까 여기서 배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영어 이해가 갑자기 확 되기 시작할 거야. TS로 들어가기 전에 웬만한 거 다 이해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응? 그렇다. 책 제목이 이렇다. 디자인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 준비 안 했어요. 수업을 듣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완강입니다.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세요.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지? 이거 하다 포기하고 저거 하다 포기하고 요거 하다 포기하고 우물이라는 것은요. 여기 파다가 저기 파면 안 나옵니다. 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곳을 파야지. 물론 이런 말 할 수도 있어. 선생님 조금만 파도 물 잘 나오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조금만 파도 물 잘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 뭔지. 물 나오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 듣고 저기 조금 듣고 하다가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진득하게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라고. 한번 완강 11시간이라니까? 그죠? 11시간 동안 11시간 넘으면 안 되겠는데? 11시간 동안 완강 꼭 해보시고 그리고 판단하라고. 알겠어?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고. 절대로 시작하자마자 한번 핥고 나서 그죠? 핥는다고 표현하는 거 살짝 보는 거 핥고 나서 버리지 말라고요.
아깝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익숙함과 실력의 차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반복하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리는요, 어차피 반복할 거 암기해버려야지. 이런 전략을 씁니다. 게을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익숙한 거지 진짜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 보이는 것은 익숙함인지 실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텍스트에서 내가 공부했던 게 저절로 보이면 이건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익숙함에서 머무르지 마세요. 실력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자꾸만 일부러 암기하려는 것들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 규칙대로 적용해 보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되네. 개념을 예문 속에 넣어서 자꾸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개념이 들어있는 문장을 반복해서 숙지하세요. 그러면 실력은 쌓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점 높아져야 하는 우리의 목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표라는 걸 처음부터 높게 잡으면 안 돼요. 목표를 처음부터 높게 잡으면 마치 우리가 철봉이 있을 때 철봉이 철봉인데 어떤 철봉을 우리가 자꾸만 잡으려고 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철봉이 눈앞에 있는 이런 건 안 잡습니다. 손 들어줘. 알겠어요? 당연히 잡을 수 있잖아. 그리고 철봉이 예를 들어서 내 키보다 한 3m 위에 있는 거 못 잡습니다. 안 잡습니다. 못 잡는 거 알기 때문에 뛰지도 않아요. 저건 어차피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안 하고요. 너무 낮아도 공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는 항상 어때야 돼? 저 정도면 내가 뛰어서 한 1cm 정도 모자랄 정도가 돼야지 계속 뛴다고 1cm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는 내 능력보다 살짝 높은 곳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문을 수업을 들으면서 목표를 잡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4등급이야. 그러면 내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 4등급이지만 내가 3.5등급까지 올려보겠다. 알겠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으라고요. 그랬다가 3.5등급 목표 잡았는데 3등급이 되잖아? 그럼 그때 가서 이제는 2.5등급까지 올려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알겠어? 그렇게 목표는 조금씩 올려가야지만 재미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푹 빠지는 거야. 모든 게. 게임도 그렇잖아. 처음부터 어려우면 안 해. 너무 쉬워도 안 해. 살짝 어려워져야지. 마찬가지예요. 점점 목표는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TS0를 완강하고 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였다. 그럼 그때 TS1 같은 상위의 구문 강의로 들어가서 또다시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1등급 안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 TS0라는 강의 이제 뭐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보시면 감이 좀 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뭐 TS0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Q&A에 질문을 남기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약속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른 강사들의 그 Q&A 같은 거를 자주 보거든요. Q&A를 보면 강사들이 답변을 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교들이 답변을 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질문한 학생이 딱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 조교가 틀린 답변을 해. 근데 질문한 학생은 그거 틀린지 모르잖아. 그냥 넘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저는 질문을 무진장이 많이 받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답변도 무진장 많이 하는 강사입니다. 그냥 답변하는 게 삶이야, 나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답변해요. 일어나면 질문 있나 보고, 자기 전에 질문 있나 보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바로 답변해버리거든. 응? 스카이에듀의 Q&A도 다 답변하지. 유튜브 질문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는 학생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있고 영어 강사도 있어요. 그런 분들 질문 다 받지. 그리고 선생님 카페 질문 다 받지. 카페에도 또 전문적인 질문 많이 올라거든.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Q&A를 강사가 직접 답변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기회예요. 학습을 위해서 잘 이용하세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진짜 나중에 팔이 2개로는 불가능하겠는데 그런 순간이 오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조교를 써야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알겠어요? 지금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선생님이 TS0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Q&A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